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관리처분 계획의 처분, 우리 법조문에는 처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상가를 공급하고. 우리 큰 컨텐츠에서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의 처분이라고 하는 법조문 74조하고 76조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고, 주택뿐이 아니고 부대복리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복잡하게 꽈놨어요. 왜 꽈놨냐면은 이 법을 만들 때 순수하게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건이 변동이 돼가지고, 야, 이러이러한 경우일 경우 아니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끼어들어가고, 뭐 해결이 정관학 같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야,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끼어들어가다 보니까 주택 공급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럼 받는 자가 누구냐? 조합원이 받는 거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조합원의 자격은 39조에 나와요. 그리고 조합원이 안 되는 자는 39조 3항에 보면 현금 청산자로 나와. 법적으로는 현금 청산자로 나오는데, 우리 법 72조, 73조에 보면은 현금 청산자가 또 나와요. 거기에서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현금 청산하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분양 신청할 자격도 없는 자도 현금 청산자이고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39조에서 얘기하는 조합원의 자격이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야. 잘 조문을 봐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은 고민했어요.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몰랐어. 저도. 한 5년, 10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이 주택 공급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합원의 자격은 따로 공부를 하고 주택 공급, 그러니까 관리처분은 따로 공부를 했어.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또 재개발은 또 딴 데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한 집안으로 통폐합 되어놓고 나서 주택 공급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진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논리를 맞춰야 되느냐 라는 게 들어가서 제가 2008년도에 재개발 18가지 분양 대상 기법 해서 제가 쓴 게 있어요. 국내 최초로 내가 썼는데, 그래 놓고 나서도 찝찝해.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재개발 분양 대상의 조문은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도시정비조례 36조, 그 다음에 단독주택 재건축 37조, 그 다음에 부대복리시설 38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는데 내가 조합원의 자격하고 연결을 시켜봐도 안 되고 관리처분을 봐도 안 나와. 딱 벌어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합원이 자격하고 관리처분의 처분, 주택 공급이 실제로 부동산 대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기성시가지의 개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택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느냐 또는 때에 따라서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닫혀졌다 열려졌다 이렇게 되어 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김숙현 씨가 밥 먹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규제와 주택 공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면 좋을 거다. 그 취지는 부동산 대책은 주택 경기를 바로메타를 조율하는 바로메타거든요. 그래서 공급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고,
그 조문들이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조합원의 자격하고 관리처분의 처분이라는 거, 그걸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책이 두 개가 어떤 상관관계를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 최근에 내가 전번에 맹신균 변호사도 이쪽에 일을 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책을 내가 오늘 어젠가 내가 쭉 봤어요. 봤더니 비교적 그 하급심 판결문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많이 올려놨더라고. 올려놓으면서 부대복리시설 주택 상가를 아파트 받는 비율, 하급심 판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재건축의 경우는 어떻게 주택 공급을 하는지는 아리까리하게 써놨어.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의 처분이라고 해서 주택 공급을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걸 하나 제대로 써놨더라고. 재개발 분양 대상을 써놨더라고. 그 써놨는데, 써놓은 것이 국내 변호사들이 쓴 책 중에서는 제가 그 분양 대상 써놓은 건데, 엊그제 내가 처음 본 것 같아. 물론 이제 다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차은권 변호사, 김조영, 몇 명 이렇게 봐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 책을 쓴 지가 2008년도니까, 그리고 맹신균 변호사가 써놓은 게 그 후에 한참 있다가 한 2010한 6, 7년도부터 썼으니까 아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지만은, 나하고는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오늘 서론은 길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기존에 있던 법률이 여러분 나눠준 거하고 또 그 사이에 내가 좀 털어놨어요. 그래서 74조에서 말하는 관리처분에서의 주택을 공급을 어떻게 하는 거하고 조합원의 자격하고를 연결 한번 시켜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달리 정리를 좀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조합원의 자격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게 부동산 대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원의 자격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관리처분이야.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한데 A는 B는 또 아니야. 왜냐하면 행정법적으로 모자이크식으로 막 짜집기를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결과가 아닌가. 통일된 법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나눠주신 유형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우리 법률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안 써놨어요. 법률 제내용은 다른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처분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제목을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게 더 적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라는 조문이 있고, 이것은 주택 공급에 대한 기준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에 통용되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실질적인 주요 대상은 재건축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더 많아. 재개발도 일부 통용되는 건 한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재건축이고 또 재개발도 통용이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재건축으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같은 공통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조례로 찢어져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주택 공급의 시기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그 영향으로 법률이 개정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리는 39조하고 74조인데 그 시기별로 찢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여기서 중개사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데 내가 굳이 연역까지 할 필요 있냐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쪽 나오면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개포 1단지 조합원인데 우리 김영미 법무사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아갖고 나한테 갖고 왔더라고. 질문의 취지는 조합원이다. 2003년도 10월 달부터 조합원이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하나, 상가 2개인데 상가 하나만 팔 수가 따로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은 조문 자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연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은 법무사 사무원도 조합원 지휘승계가 안 되니까 뱅뱅 잡아 돌리게 되면은 나중에 손해배상 물어요.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 조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관리처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법 19조 조합원의 자격, 지금은 39조죠. 여기에 보면 개정 2003년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9조의 1항은 사실은 그 전에 2003년도 12월 31일까지는 19조 1항만 있었던 조문이에요. 1항이 없었지, 그냥 조문이지. 그게 2003년도 12월 31일 날 개정되면서 2항, 이 뒤에 있는 2항이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써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노무현 정권 들어오면서 최초로 도시정비법에다가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를 여기다 집어넣은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최초로 등장했던 사례인데 내가 다 지난 이 마당에 이걸 뭐하러 공부하느냐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까 몇 시지? 한 4시나 해서 질문 받은 거지? 이 질문에 보면은 2003년도 12월 31일 날 19조에 2항이 추가가 신설이 됐다. 그래서 그 요지는 투기과열지구인데 양도 양수가 해도 조합원에서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법 부칙 2조를 2항을 보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가로 열고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지위를 취득한 자의 하나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19조 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조문이 12월 31일 날 됐기 때문에 이 시행 전이니까 12월 31일 전이니까 12월 30일까지 재건축 조합설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인가를 받은 사람한테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 잘 주의 있게 봐야 돼. 이것 때문에 낭패봐가지고 매덕을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정비사업의 조합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까 질문이 온 사람은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이 아닐 수도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조문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2003년도 12월 30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산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조합원만 해당되는 거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칙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가 3자가 빠졌네. 법률에서는 이 본문을 건드리지 않고 있죠.
부칙만 고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 왜? 본문을 다 건드릴 필요가 없이 좀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통 법률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법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아무리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 2005년 3월 18일 날 법 개정된 내용을 찾아보면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2005년 3월 18일로 찾아가지고 그 사이트 그 법률 밑으로 내려가서 경과조치를 봐야 돼. 그러면은 2003년 12월 30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05년 3월 18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에 개정된 게 나와.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 걸 찾아보면 안 나와. 개정된 게. 법제처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야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냐 해가지고 누구는 조합원이고 누구는 토지등 소유자라고 이게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불리한 걸 주냐 난리를 쳐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은 언제요? 2005년 3월 18일 날 개정되긴 했는데 언제라고 봐요? 네? 개정된 건 개정된 거고 이 법 이거는 손은 안 댔잖아요. 그죠? 부칙 2를 손을 안 댔잖아요. 크게 본문을. 이 법 시행 전에는 2003년도 12월 30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3월 18일 전까지는 조합원만 승계가 되고 18일 이후에는 토지등 소유자, 미동의자도 준다는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사람들을 우리 법무사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조합원이었냐, 그 당시에 미동의자였냐 이거를 물어봤어야 돼. 우리 훌륭하신 우리 김영민 법무사가 이제 그거는 아직 안 물어본 걸 알고 있는데 그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이렇게 조합원의 지위가 바뀌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나타나고 나서 바로 조합원이 자격 조문에서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데도 들어가. 19조에는 원래 1항이 없이 그냥 조문이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수인의 공유에 속한 배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거 하나만 있었어. 31일날 2항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2항이 들어가니까 1항으로 됐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인은 여러 사람을 말하죠.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한 거에 하나를 1인이 다물권자가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공유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고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토지등 소유자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당시의 관리처분은 어땠느냐? 그러니까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5년도 3월 17일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3월 18일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준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야지 이제 조합원 자격하고 주택 공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것은 반쪽짜리야. 자, 6호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하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19조 1항에 들어가 있는 조문이죠. 그죠? 근데 앞에 느닷없이 1세대라는 거 여러분 공부해줘 저번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주택 이상 2세대를 갖고 있으면 하나밖에 안 준다는 게 2003년도부터 관리처분에서 못 박아놨어. 그럼 이 규정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궁금하죠? 나도 몰라.
이거를 결국 찾아보려면은 이것은 재건축에서는 있지 않은 조문이었어요. 이게 원래 재개발에서 있었던 조문이 옛날에. 그런데 족보를 찾아다 보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조문을 보시면 6호 한 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죠? 나중에 우리 그 39조 조합원의 자격에서 이 조문이 들어가죠. 1세대.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재개발에 있었던 조문인데 조례에 있었던 게 기어 올라와서 여기 이제 도정법 만들자마자 이리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것은 6호는 앞에 전단은 재개발이고 뒤에 후단도 재개발이야. 그런데 용케도 우리 법조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보는데 수인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조문이요. 그래서 이 6호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공이 사용되는 조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문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요. 7호 6호는 둘이 사용하고 7호는 재건축에 대해서 조문을 해놓은 거예요. 6호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한 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둘 이상을 준다고 그랬지. 여기엔 둘 이상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실제로 전단은 재개발에 해당되는 조문으로 이렇게 반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아, 그렇다고 하면은 1세대가 하나밖에 안 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재건축을 줬구나. 재개발만 안 줬지.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투기과일 지구라고 봐도 되겠죠?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모 자식 간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둘까지는 준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 당시의 조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우리 19조 1항에 보면은 공인 형태하고 1세대하고 1인이 다물권자 있잖아요. 이 조문 두 개가 없었던 시대야,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 얻어 걸린 데는 둘 이상도 주고,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는 둘까지만 준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세대가, 즉 다시 말해 6호는 재개발 조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7호는 6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조문으로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3월 18일부터 2009년도 2월 5일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2005년도 3월 18일은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라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의 지위승계를 준다. 이런 내용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2009년도 2월 5일까지는 국내 정세는 별로 잔잔했어. 이때가 언제냐? 2009년도 2월 달이면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명박이 그런가? 이명박 때 아닌가? 그죠? 이때는 부동산을 살려주기 위해서 손을 안 댄 거야. 2009년도, 2008년도 말서부터는 부동산 대책을 찾아보면 활성화 대책이 나왔던 거라고. 그리고 이 당시의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도 일부를 손을 봐가지고 보류시켰던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특히 2009년도 2월 5일로 찢어놓은 것은 2009년도 2월 6일부터는 생각이 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조합원의 자격에서 드디어 1세대의 경우는 하나만 주고, 예? 1인이 다물권자한테는 양도가 안 되는 그 규정이 2009년도 2월 6일부터 발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6호를 놔두니까 6호하고 7호가 아리까리 하거든. 어떤 게 재개발이고 어떤 게 재건축인지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문을 섞어버렸어. 6호, 7호를 없애버리고.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고, 누가 공급하는지는 몰라. 재건축이 재개발인지 안 써놨어. 그런데 비춰볼 때, 앞에 조문을 비춰볼 때 재건축이 아니면 재개발이야.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해설하기 어렵지.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 이것은 재개발에도 해당되고 재건축에도 해당된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지금. 세대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 이 앞에는 1세대가 나오지만,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그럼 이 단서 조항이 재건축이요, 재개발이요? 재건축, 누가 재건축이라고 했어? 이 조문이 저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써놨는데, 여기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옥의 경우는 투기가 해지고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남옥에는 재건축이라고 써놓은 거 없잖아요. 다목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야.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얘기한 2009년도 2월 6일부터 2012년도 1월 31일로 정한 것은 국경일이 아니고 해제지역, 직권해제 일몰제 막 신나게 할 때가 2012년도 2월 1일부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잘랐어. 자른 이유가 2009년 2월 6일 날은 잘 보세요. 다 다른 건 똑같은데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 1호는 그냥 옛날에 써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걸 1로 쪼개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놔둔 거고, 2호하고 3호가 추가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하는데, 뭐 한 사람이 1세대라고 하면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 사람이 1세대에 속하는 때, 여기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속하는 때에도 예외 기정 중에서 1세대를 봐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나중에 집어와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약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바뀌긴 하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조합설 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에서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변호사도 흥분을 하고 그랬는데, 앞에 거는 수인이 공유하는 때죠. 뒤에 거는 소유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앞에 거는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나누어 갖는 경우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한 사람이 다물권자를 갖고 있다가 이것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될 때가 마치 공유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러 개를 나눠서 팔아먹었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법제처도 그렇게 지금도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주는 게 2호하고 3호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2009년 2월 6일 날 두 개가 늘어나면서 권리산정 기준이 비로소 나타난 때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이랬을 경우에 관리처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배분하려고 했나, 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문을 여기다 붙여놔서 그렇지, 여러분을 나눌 때는 그때까지도 내가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19조 39조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지 하다가 에라 미쳐봐 본전이다 하고서 이거 박스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은 6호가 나타나죠.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하고, 드디어 이제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랑 같아졌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는 하나만 준다. 이건 별 문제가 없었고, 여기 단서조항이 하나 늘어났어요. 다만 둘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해서 있을 때는 따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꼬라지를 봐가지고는 공유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준다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조문에 보면 이렇게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이유는 공유라 하더라도 그 공유의 특례를 봐서 땅이 커가지고 충분히 지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크기를 시도 조례에서 정해가지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따로따로 줄 수도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는 거죠. 이 조문에서. 그래서 비로소 도정법에서 조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볼 때는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써놔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다른 법조문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지금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36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조문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재개발 분양 대상을 하는데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도 하나 해놨을 거야 내가 아마. 여기 밑에 써놨죠?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 서울시는 재개발 분양 대상자 중 공유자에 대해서 1인으로 보되 2003년도 12월 30일 이게 무슨 날이냐면 조례 시행일이야. 전부터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금 분양 대상은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무조건 1인을 분양 대상으로 보는데, 공유한 것 중에서도 옛날에 조례 시행하기 전에, 도시정비 조례 시행하기 전에 공유지분이 면적이 90제곱의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됐더라도 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세대의 경우는 결국 하나밖에 안 주도록 이렇게 관리처분해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합설립 인가 후에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또는 지상권을 양수의 수인이 가지고 있는데 왜 관리처분해서 안 정해놨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 안 가져갔구나. 나도 그거 가져본 지 얼마 안 돼, 사실은. 이런 것까지 넣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건 안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해서. 물론 이제 나머지 이게 법리적으로 위법 부당한지 여부는 뭐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뭐 변호사들이 해야 될 몫이긴 한데, 그 전에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유권 해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조에서 발생됐던 1세대하고 다주택자, 1인의 다주택자 중에서 우리 관리처분에서는 1세대는 하나밖에 안 주도록 하고, 전에도 하나밖에 안 줬죠? 요건도 이 조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하나밖에 안 주도록 하되, 다만 1호인 공유인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재개발 사업장에 한해서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들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타고 들어가서 받으려고 재개발 분양 대상자 중에서 공유자 중에서 조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에도 해당이 되나요? 질문 당연히 들어오겠죠. 무리면 고수들 많잖아요. 안 된다.
라는 게 서울시 해석이에요. 그것은 재개발하고 관리처분을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만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또 달라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3일로 정했는데, 이때는 별 큰 내용이 없어요. 이슈가 없는 게 2012년도 2월 1일은 재정비 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해제가 유행의 들불처럼 버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 해제된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2012년 2월 1일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지금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지만, 이 당시에 막 태생이 된 게 2012년 2월 1일이에요. 그때의 성격을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로만 조합원으로 본다 라는 게 가로주택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가로주택은 재건축과 똑같이 임의 조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고, 다만 이 19조 2항은 내가 생략을 해버렸는데, 이게 들어가면서도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서의 가로주택은 조합원 지위승계에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2018년도 2월 9일날 법이 만들어지게 돼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가로주택이 넘어가면서 그 정체성을 달리해요. 사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는 강제 조합원으로 바꿔버려요, 가로주택을.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러 가지 그 추후에 소규모 및 빈집 그 법을 설명을 할 때 그때 설명을 하고, 오늘은 부수적으로 2012년 2월 1일 날 이 조문이 튀어나오게 됐고,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가로주택의 그 관리처분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고 좀 쉽시다. 앞에 건 똑같아. 1세대 하고 2인 이상이 하나 갖고 있는 거 무조건 하나만 준다. 7호 6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는 시도제로 하는 것은 따로 줄 수 있다. 이걸 아까 나왔죠, 부분에. 이걸 찢어가지고 가나 다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주택을 수만큼 준다. 과밀 번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이 터지는 중이다. 이걸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보면은 과밀하고 세 가지 지역이 있죠. 그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만 빠져있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수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 나머지 근로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고, 정체불명의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다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여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 하나밖에 안 준다는 게 1세대 말고는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항 4호의 가결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처음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공동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권리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2주택을 주는데 1+1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때까지만 나와 있는 내용이 종전 감정평가액에 따른 2주택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종전평가가 조그만한 경우에 더 비쌀 수가 있어서 가액만 말고 주거 전용 면적으로도 또 따져가지고 1+1을 줄 수 있도록 바뀌는데, 이때까지는 종전 가액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주도록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1을 받았을 때는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주는데,
1주택은 3년 이내에 못 팔아옵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플러스 원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책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 문제는 오늘 공급의 문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